위와 같은 혐의로 김민석을 긴급 체포합니다. 피고인 김민석에게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민석은 즉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서를 시켜서 사람을 풀어서 이준우라는 검사가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민석은 서재에 앉아 보고서를 읽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우, 1979년생, 어머니 이영희, 호적상 불아는 공란. 민석의 뇌리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40년 전 그 빗속 사라진 수영, 그리고 아이, 준우. 민석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지요. 환희였습니다. 결혼한 아내는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민석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선물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검사 아들을. 민석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냈지요. 영희의 가게로. 사흘 뒤 민석이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2층 룸. 둘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영희를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40년 전과 똑같았지요. 포식자의 웃음. 수영아, 오랜만이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을 바라봤을 뿐. 민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감탄스럽다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준우, 내 호적에 올리자. 법무부 장관도 꿈이 아니야.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입양 서류였지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넌 이제 그만 숨어 살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자고. 영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영희는 가장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만은 건들지 마세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인 것처럼. 그럼 넌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석은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두고 나갔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 영희는 그제야 몸을 떨었습니다. 40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민석이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준우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어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지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협박죄 증거 확보했어요. 영희는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작은 기계. 하지만 그 안에 40년의 복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야. 네, 어머니. 영희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우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정말 괜찮겠니?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데. 준우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단호하게. 괜찮아요. 전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지요.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민석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 거기서 준우를 깜짝 발표할 생각이었지요. 40년 만에 찾은 아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게 뻔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정재계 인사들. 민석은 연단에 섰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지요. 자신의 성장 과정, 고난, 그리고 꿈.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민석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인생 가장 기쁜 날입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었던 제 아들을 소개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지요. 민석이 손짓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준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 금태 안경. 준우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석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지요. 흐뭇한 표정으로 준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지요. 수백 개의 눈, 수백 개의 카메라,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의 범죄 피해자 이준우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지요. 민석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준우는 민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객석을 향해 말했지요. 1978년 여름부터 1981년 가을까지 저희 생모 김수영은 당시 21살이었던 김민석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범죄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지요. 카메라가 더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민석이 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지요. 40년 전 훔쳐나온 이중장부. 페이지가 하나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역 비리 서류, 민석의 이름, 가짜 진단서. 다음 영상은 최근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건설사 사장과 통화하는 녹음, 200억 뇌물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영희를 협박하던 녹취록. 준우가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민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요. 저 이준우는 오늘 제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정계의 암덩어리인 김민석을 강간치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지요. 민석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준우가 민석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핏줄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습니다. 민석의 재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매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지요.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라던 사람이 알고 보니 성범죄자였다니. 재판장, 민석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떨리는 손. 더 이상 거물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 범죄자였지요. 검사석에는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방청석에는 영희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준우가 일어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빈틈이 없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는 최근 범죄라고, 성범죄는 시효가 사라졌다고, 증거는 넘친다고. 증인이 나왔습니다. 옛 동네 사람들, 정육점 아들. 그는 40년 만에 진실을 말했지요. 민석이 돈을 주며 협박했다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영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1978년 그 여름부터 다락방에서의 지옥, 도망치던 그날 밤, 모든 것을.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재판은 석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민석이 무너졌습니다. 피고석에서 주저앉았지요. 법정 경호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석이 끌려가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저놈이 내 아들이야! 폐륜아 새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렇게 법정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자유인으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영희는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지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얼마 후 영희와 준우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마을. 많은 것이 변했지요. 마을 입구의 슈퍼마켓, 새로 생긴 아파트, 포장된 도로. 하지만 그 기와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 담벼락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지요. 대문 앞에 장승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희와 준우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기억, 악몽, 고통. 영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라이터였습니다. 작은 금속 라이터. 준우가 어머니를 보았지요. 어머니, 영희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무너진 담벼락 틈으로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마른 풀과 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작은 불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와집 안으로 번졌습니다. 영희가 불길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그랬지. 집이 크면 그림자도 길다고. 이제 그 그림자 내가 걷어줄게.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기와집 전체를 삼켰지요. 하늘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검은 연기, 40년의 하늘 태우는 연기. 영희와 준우는 불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갈 때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새로운 날의 시작.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췄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서울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 단어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집도 아닌 자신들의 집. 영희와 준우가 함께 만든 집.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다 타버렸을 테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영희와 준우가 탔지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기와집의 연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지요. 분홍빛 산. 아름다웠습니다. 준우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긴 싸움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더 이상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악몽 없는 잠, 두려움 없는 밤. 그렇게 긴 복수가 끝났습니다. 침묵의 기와집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수영과 준우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침묵의 기와집 3부작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른의 오후는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